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거든요. 저희가 23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 날까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 먼저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에 회원 가입을 해주냐면 우리 학원 상하타 커뮤니티학원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요, 여기 요런 사이트 배너가 있어요. 여기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이쪽으로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 뭐 네이버에서 국가공인 AT 자격시험을 검색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학원의 취업 정보라는 메뉴에 여기에서도 역시 있습니다. 자격시험 접수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사이트 주소는 at.kicpa.or.kr이거든요. 자, 여기 딱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회원 가입은 요 위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 지금 구직자이시라면은 여기 구직 정보, 구직 정보에서 이 AT 자격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여러 가지 모집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구인 정보에 가보시면은 경력 사원을 뽑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다 비경력자잖아요. 그래서 신입이나 무관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신입이나 무관도 채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는 회계법인에서 많이 채용합니다. 회계법인. 회계법인. 그래서 좀 대부분 지역이 이천 지역은 아니겠죠. 서울 강남 쪽이 많아요. 강남 송파, 영등포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꼭 이천 지역이 아니어도 내가 서울 지역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여러분 취업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여기에 회원 가입하실 때 여러분 자격증에 여러분 사진 잘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을 여기 회원 가입할 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 회원 가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보내주셔야 저희가 단체 접수를 해 드리는데요. 저한테 보내실 때는 뭐를 보내주시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아이디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이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마 보낼 때 여러분 이름은 있겠죠? 여러분 이름하고 비밀번호까지 보낼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하고 이름. 저희가 단체 접수하는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응시료가 이제 있는데 응시료는 2만 원입니다. 응시료가. 그래서 응시료 2만 원은요, 농협계좌 233-015-52-173795라는 계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 학원 대표 계좌로 쓰고 있는 은행 계좌인데요.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이름을 보내는 전화번호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 전화번호 010-6201-3234 제 전화번호로 여러분이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9월 27일까지잖아요. 우리 수업이. 9월 28일 날 시험 보셔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오늘 결석했나 봐요. 세 분. 네, 오늘 빠진 분 중에 혹시 지인분이 있으시면 전달 좀 해주시고요. 네, 혹시 원서 접수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장소가 이제 궁금하시죠? 제가 만약에 이천 지역에 이제 시험 장소로 가끔 배정되는 곳이 동원대학교가 있는데요. 동원대학교 배정이 되면 제가 동원대학교로 할 거고요. 거기가 안 되면 성남에 있는 성일정보고등학교로 하게 될 겁니다. 성남에 있는 성일정보고등학교. 예. 동원대가 뜨면 당연히 동원대로 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 나는 성남보다도 내가 특별히 시험을 그날 9월 28일 날 어느 장소로 내가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면 개인 접수하셔도 돼요. 예. 근데 뭐 특별히 그런 장소가 없으면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좌자산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매출채권의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계정과목은 두 개밖에 없지만 바드러움 같은 경우에 바드러움을 처음에 받아서부터 나중에 부도날 때까지의 그 회계 내용이 굉장히 다양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한 것까지 좀 복잡해 보였을 겁니다. 여기다 등장하는 개정 과목들, 회계 처리 방법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 개정 과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대여금. 네, 단기 대여금은 우리가 그 회계의 순환 과정 연습 문제로도 제가 이거 하나 살짝 내놨었죠.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라는 건 빌려주는 것이죠. 그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빌려주면 이거 남의 돈이니까 이거 자산이 왜 자산일까요? 빌려주면 남의 돈인가요? 내 돈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받아야죠. 그냥 준 게 아니라 기부했다면 남의 돈이지만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받으면 대변에 기록해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대여금, 현금으로 대여했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임종 단기 채권. 단기 대여금하고 성격은 아주 비슷합니다. 왜? 단기 채권이니까. 여기서 항상 단기라는 건 1년 이내에 한해서 빌려준 것이 되겠죠. 단기 대여금도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임종 단기 채권은 뭐냐? 빌려준 건데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 회사 관계자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주주, 임원, 종업원을 가리켜서 주임종이라고 했고요. 주임종 단기 채권은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하고 성격은 같은데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에다 빌려주는 거. 주임종 단기 채권은 내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가면은요. 당좌자산에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미수금과 미수수익. 개정과목 이름이 아주 비슷하죠. 두 개 다 당좌자산이면서 이름도, 개정과목 이름도 아주 비슷합니다. 미수금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드러움 얘기할 때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을 어음이지만 사용하던 무슨 차량이라든지 이런 유형자산 같은 거 이런 것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다면 그건 미수금입니다. 아니면 어음 못 받고 그냥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외상 즉 우리 학원에서 운행하던 버스를 내가 처분하고 이천 중고차에다 처분하고 팔아서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외상으로 파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게 미수금이에요.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 네, 그냥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해도 미수금. 자, 미수금은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 아시겠죠?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입니다. 그게 미수금이라는 자산이에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예.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는 그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 이외. 여기서 상품이라고 해서 꼭 상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품도 해당돼요. 상품, 제품, 재고자산 전부. 저 뒤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우지만 뭐 재고자산, 뭐 반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이런 재고자산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게 우리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거래는 전부 다 미수금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것 등을 매각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전부 다 차변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미수수익. 요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 이런 거래가 이게 실제로 발생한 거래가 아니라 이거는 결산 정리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조금 전처럼 비품이나 기계를 팔고 외상으로 한 것이 미수금입니다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상품 말고 다른 거 처분하고 외상하면 그게 다 미수금이죠? 아, 알았습니다. 근데 미수수익은 자, 설명을 한번 보세요.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그러니까 수익이나라는 건 수익이지만 이 말입니다.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즉 2019년도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단기에 수익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들어온 것으로 해야 된다. 근데 안 받았으니까 미수수익이라고 자산 잡아두자 이런 얘기예요. 네.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 확정된 채권이라고나 할까요? 예. 비품을 또는 기계장치를 팔고 분명히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외상으로 합시다 하면 미수금 처리하면 돼요. 근데 미수수익은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는 거다 이거. 결산일에.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뭐가 있을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수수익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임대니까 이건 수익이니까 그렇죠. 임차가 아니라 우리가 창고를 창고라고 하는 거 그냥 건물 그냥 건물이라고 그러죠. 본사 건물. 본사 건물 1층을요. 1층을 임대해 줬어요.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월 임대료를
300만 원씩 후불로 매월 5일날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 회사 본사 건물이 있는데 1층을 1층은 되게 사무실로 안 쓰잖아요. 1층은 뭐 빵집도 내주고 뭐 맥주집도 내주고 뭐 은행도 쓰고 막 그러죠. 1층 상가니까. 그래서 1층을 임대로 내주고 있는데 월 임대료 3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후불이에요. 후불. 후불이라는 건 뭐냐면 8월 달 임대료를 다음 달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를 300만 원씩 후불로 매월, 그러니까 2월이죠. 2월 다음 달 5일 받고 있다. 이거 다음 달 5일 날 받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결산일을 맞이하여 12월 임대료 미수에 대한 그냥 12월 임대료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시오. 이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의 경우는 바로 방금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자, 여기서 12월이라는 거 뭐예요? 2019년도 12월 임대료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일이 12월 31일이니까. 그런데 결산일까지는 아직 수입이 안 돼 있어요. 왜냐? 약정이 항상 후불로 2월 5일 날 받기로 했기 때문에 2020년 1월 5일 날 돈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 단기 거니까 단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수익으로 계상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발생주의 원칙이에요. 현금주의라면은 2020년 1월 5일 날 수익으로 발생시키면 돼요. 돈 받는 날. 근데 우리 재무회계는 뭐예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저 앞에서 우리 전제했죠. 그래서 저기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 11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단기에 다예요. 월 차이밖에 없이 2019년 수익으로 일단 잡히니까 결산 전에 수익으로 11월 거는 12월 5일 날 잡혔고. 근데 12월 게 문제예요. 마지막 달 게. 내년에 잡히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거. 차변에 단기 수익 중에서 못 받은 수익. 그걸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좌 자산이에요. 지금 우리 배우는 당좌 자산. 이거 300만 원. 이거 자산을 증가시켜. 그리고 대변에다가 원인이 뭐냐? 임대료. 이게 뭐예요?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에요. 수익, 임대료 3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켜놔요. 이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중에서 후불로 받는 월 계산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후불로 받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수익금 중에서 후불로 받는 것들. 매달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선불이 아니고 또 당월 계산이 아니라 이월 계산으로 뭔가 계약이 일어난 것들. 이게 다 결산 때 미수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래야 유용한 회계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미수 수익, 미수금하고 어떤 차이 있는지 아시겠죠? 미수금은 외상한 겁니다. 외상. 우리가 외상으로 뭘 파는 거예요. 미수금이에요. 미수 수익은 외상은 아니에요. 계약상으로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계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일에 발생하는 개념과목이다. 결산 수령분계 수익의 발생이에요. 이게 수익의 발생. 자, 그러면 다음 선급금 이거 더 보여드릴
필요 있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급금과 선급 비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두 개의 비교가 지금 방금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비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선급금과 선급 비용. 자, 선급금은 딱 떨어져요. 금방 이해가 갑니다. 뭐냐?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대금이다. 예.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한 것이 다 선급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면 그거 다 선급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품을 아니면 뭐 어떤 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좌자산이에요. 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증가했으므로 선급금, 계약금 우리가 지급한 거. 자, 그래서 계약금 지급 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차변에 선급금 1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으로 바뀔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상품을 받을 때는 이 선급금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받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선급금이 이때 소멸되는 거예요. 10만 원은 일로 와라. 받을 때. 그리고 상품을 100만 원어치 받았어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계약금 10만 원 줬으니까 나머지 90만 원은 오늘 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외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90만 원을 외상 매입이다 해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급금은 그 계약금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상품이나 어떤 자산이 도착하면은 대변에서 없어집니다.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선급금. 네, 여러분 선급금은 계약금이다. 자, 그러면 선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급금하고 다릅니다. 선급 비용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급 비용은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차기로 이연시킨다. 선급 비용은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 차기에 속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기로 이연시킨다. 비용을 이연시킨다 이거예요.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저기 발생주의 때 앞에서 이거 보험료 이 얘기 살짝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보험료더라. 이건 보험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 보관 창고에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손해보험 같은 거 가입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1년 단위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단위로.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죠.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그랬을 때 선급 비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밑에 이제 밑에 예제가 짧게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넣어서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본다면
보험 가입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1년. 보험료는 120만 원. 이때 결산일을 맞이하여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시오. 요거 하기 전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가입 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전제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가입 시 이렇게 가입하고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요. 차변에 이날 9월 1일 날 자동차를 9월 1일 날 샀고 9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어요.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 하였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결산일을 맞이하여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계하시오.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화재 보험료도 그럴 것이고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료도 그럴 것이고 회사에 있는 자동차 보험도 그럴 것이고 결산일에는 보험증권의 가입 일자를 전부 확인해요. 그래서 미경과된 보험료를 회계 처리해 줘야 돼. 미경과된 보험료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단기의 보험료가 120만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단기의 보험료는 9월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 꼽아보면 4달치입니다. 1년에 120만 원이면요. 4개월이면은 단기 거는 40이고 단기 거는 40이고 차기 2020년도 차기가 80이 돼요. 8개월치. 그래서 이걸 월할 계산이라고 하죠. 월할 계산. 보험료를 월할로 계산해라. 보통 FAT 1급에서는 월할로 계산하라고 나와요. 보험료를 월할로 계산하고 저 TAT 2급이나 TAT 1급에 가면 일할로 계산하라고 나와요. 일할은 일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365일분에 며칠. 일수를 다 계산해야 돼요. 큰 달, 작은 달 다 따져가지고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카렌더 봐가면서 날짜 잘 세야 되니까. FAT 1급은 월할이니까 월로 탁탁 떨어지게 문제를 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무조건 9월 1일 아니면 뭐 10월 1일, 뭐 7월 1일 이런 식으로 월할로 날짜가 딱 떨어지게 달로. 자, 그러면 이 미경과 보험료가 어디예요? 차기 거 바로 8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수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단기에 발생한 보험에서 80만 원만큼은 대변에다 기록해야 돼요. 비용을 이때 취소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용 취소. 그만큼을 뭘로? 차변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이걸 자산이라고 해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선급금하고 성격은 비슷하죠. 선급금은 계약금이고 선급 비용은 계약금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인데 차기 거를 미리 지급한 거 그걸 선급 비용이라고.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12월 31일 날은 우리가 이런 수정 분계를 해줘요. 차변에 선급 비용 아까 8개월치 80만 원이고요.
대변은 보험료 80만 원. 예, 왜 보험료냐? 2019년 보험료에서는 빼주려고. 그래서 차변에 이거를 차산으로 처리하고, 선급 비용은 보험료는 단기의 비용에서는 빼준다. 취소 또는 소멸. 예. 12월 31일이니까 이게 언제 거예요? 바로 올해 2019년도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해버리면 9월 1일 날 보험료 120만 원 발생했다가 이날 80만 원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얼마가 가겠어요? 결산 때 손익계산서에는 40만 원으로 가겠죠.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기간 경과한 건 4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단기의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지불한 걸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실제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금 맞추는 작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현금을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보통 예금이 아니고 현금이었다면 여기 대변에 현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적습니다만은 결산 때는 제가 그때 거래의 8요소에 비용이 대변에 가는 경우도 결산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10요소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얘기했죠. 예.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보험료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비용 중에 보험료가 아니고라도 어떤 계약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비용 중에 차기분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산 때 선급 비용이 발생된다고.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선급 비용, 비용을 이연시킨다 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이 이제 차변에는 선급 비용, 자산으로, 대변에는 단기의 비용에서 차감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분개한다. 비용 지급 시 단기와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지급했을 경우 차변에 비용 계정으로 얼마 기록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료 120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9월 1일 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120 이렇게 했다가 결산 시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용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차기에 해당되는 게 아까 80이어서 대변에 여기다 80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보험료 80. 그러면 차변에 그건 뭐가 되느냐? 선급 비용이라는 당좌자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선급 비용. 이것도 결산 때 수정분기에서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가지급금. 네. 금전의 지급이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일시적인 개정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결산 때는 잔액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좌 차월, 또 하나는 현금 과부죠. 예. 당좌 차월의 잔액은 나중에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시켜야 되고 일시적인 거니까. 또 현금 부족한 것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 만약에 원인이 안 밝혀지면 과잉한 것은 잡이익으로, 부족했던 건 잡손실로. 마찬가지로 가지급금도 임시 계정인데 언제 만드느냐? 지급은 있는데 그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출장 갈 때 지급하는 출장비입니다. 출장 갈 때. 예, 우리 직원이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 돼요. 근데 한 일주일 6박 7일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6박 7일간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택시도 타야 되고 그래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돼요? 출장비 줘야 되죠. 그럼 이제 회사에 출장비 지급 규정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출장 갈 때는 하루 며칠간이면 하루 얼마,
식대, 숙박비 계산해가지고 회사마다 이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따져보면 되는 거죠. 예, 우리 회사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다 하면 계산해보면 되죠. 그래서 줍니다. 근데 그게 확실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직원이 출장 끝나고 돌아와 봐야 식대로는 얼마, 숙박비로는 얼마, 또 거래처를 다니다 보니까 거래처 접대할 일이 생겼네? 그러면 또 접대비로도 얼마 썼는지 이런 것은 돌아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사원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일단 잡아둡니다. 이거 이제 뒤에 뭐 연습 문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네요. 한번 뒤에 볼까요? 지급 시, 출장 시 여비 계산액 등을 지급하면 가지급금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합시다. 그랬죠? 네, 50만 원 가져갔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50만 원. 예.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자, 출장을 다녀와서 증빙을 받고 여비 계산액을 정산하면 가지급금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현금을 남겨왔네요. 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50만 원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여비 교통비로 쓴 영수증을 다 보니까 47만 원. 가지급금은 50만 원. 돌아오면 정산서를 보고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3만 원 차이는 뭐예요? 이 출장 간 사원에게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3만 원은 차변에 현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간다. 그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네. 5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3만 원을 더 쓰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여비교통비가 53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은 50만 원. 반대로 회사가 현금을 지급해 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뭐 우리가 지금 이 여비교통비라든가 이런 건 이제 비용 계정 과목이고, 네, 그런데 지금 가지급금을 배우면서 뭐 비용도 같이 섞여 나오고, 네, 아까도 지금 선급 비용 하면서 보험료라는 거 같이 나오고 이런 것듯이 우리가 지금 자산을 공부하고 있지만 뒤에서 언급되는 비용 계정 과목들 또는 수익 계정 과목들 덩달아서 같이 지금 끼어서 함께 공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게 지금 당좌 자산 지금 끝났는데요. 이 자산이 다 끝나면은 뒤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눈 깜짝할 새에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관계되는 계정 과목들이 아까 뭐 외상매입금, 부채 얘기도 나왔고 지금도 뭐 여비교통비 또는 뭐 보험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또 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든지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업의 비용 뭐 판매 관리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뒤에는 굉장히 이제 스피드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이 내용도 많고 여러분이 천천히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보니까 합격 확신 문제 풀어보고 갑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좌 자산에 대한 문제 풀이를 우리가 쉬었다가 하고 나서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